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어요. 혹시나 호랍이 밑에서 자란다고 놀림이라도 받을까. 아빠는 굉장히 저를 바르게 키우시려고 노력하셨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어 다가오기도 했어요. 엄마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아빠는 본인과 안 맞아서 이혼을 한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크면 꼭 봐도 된다며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언젠간 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이혼을 해서 저에게 결핍을 준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아빠는 늘 밖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빠의 꿈은 제가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뭐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빠 삶의 원동력이라고도 하셨죠. 저 때문에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신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기에 언제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일을 해야 우리 딸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누가 무시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훌륭한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호래비 밑에서 컸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말이 나올까 그래. 그렇게 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아빠. 그리고 늘 앞만 보고 살아온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 큰 꿈을 이루셨고 그때부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아빠가 왜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왔는지 알겠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보며 아빠의 행동들에 이해가 갔어요. 한편으론 이럴 때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기뻐하셨을까 싶은 마음에 쓸쓸하기도 했지만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까지 모두 채워주셨기에 그런 마음은 조금 들다가 말았어요. 네가 고 사장 딸이구나? 어머, 어쩜 이렇게 고 사장은 딸을 잘 키웠대? 아, 안녕하세요. 아빠 도시락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아빠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데 왜 그런 줄 알겠다. 아주 똘똘하게 생겼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뵙고 가볼게요. 아빠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셨고 처음엔 그저 부동산만 하셨는데 엄마와 이혼 후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셔야 한다며 밤낮으로 뛰시다가 이리저리 들어온 정보를 듣고 투자에 큰 성공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하시게 된 것이었죠.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사셨던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 부부의 딸이라고 하면 뒤에서 늘 수군대기 바빴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한참 남은 저에게 결혼할 때 혹시라도 안 좋은 소리라도 듣는 거 아니냐면서 벌써부터 걱정하시던 아빠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갖췄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란다. 잘 봤지? 아빠, 나도 꼭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네가 그래도 인간 됨됨이가 됐기를 바래. 그런 건 돈 주고도 살 수 없거든. 그래도 아빠는 사람이 가진 위치보다도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신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홀로 딸을 키워오며 맞아온 풍파들 때문인지 아빠는 본인만의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이었죠. 아빠의 영향을 받아 저 역시 인간 됨됨이를 먼저 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여 취직을 했어요. 아빠의 교육관 때문인지 회사 동기 중 제일 착하지만 늘 뒤처지는 동기에게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친구인 게 언제나 착하다고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호구짓을 당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안쓰러운 존재였었죠. 여정 씨는 일 잘하고 똑부러지니까 뭐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축하드릴게요. 에이, 아니에요. 승진은 무슨. 희수 씨가 승진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모른대요. 제가요? 여정 씨가 봐서 아시잖아요. 전 아마 동기들 부장 달고 차장 달 때 그때 대리나 달까? 그런 말 마세요. 희수 씨가 너무 착하니까 프로젝트니 뭐니 다 양보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도 제 입속을 어떻게 대놓고 챙기겠어요. 전 이게 편해요. 회사에서도 늘 중요 프로젝트나 고가 점수를 줄 때 언제나 동기들을 먼저 챙기는 착한 동기가 어느 순간부터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흰 서로 챙겨주며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어요. 홀로 절 키워온 아빠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자 당장 보자고 하며 가장 크게 좋아하시기도 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데려오려나 했더니 이렇게 인물이 훤칠한 남자를 데리고 왔네. 희수씨 인사해. 희수씨 처음 보지? 진짜 회사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그래, 안 봐도 훤하다. 우리 딸이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이지. 환영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처음 뵙는데 벌써 가족처럼 잘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딸, 진짜 내가 귀하게 키웠거든. 자네도 내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귀하게 대해줄게. 아빠는 그렇게 첫 만남에 제 남자친구를 울려버리는 멘트를 하였고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의 속내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남자친구 또한 살아온 환경이 평탄치만은 않았다고 했어요.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재혼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지금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머니 때문이라도 본인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 늘 하루하루가 마음이 안 좋다고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옆에서 제가 꼭 힘이 되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들이 무시하는 이 남자, 내가 꼭 멋진 남자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홀로 평강공주 스토리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옆에 이제 내가 있잖아. 어머님 모시는 거 같이 모셔보자. 내가 딸처럼 잘할게. 고마워. 우리 엄마가 아마 더 잘할 거야.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나도 중간에서 잘할게. 당신 살아온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어렸을 적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내색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는지. 앞으로 우리 더 잘해보자.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가 대뜸 브레이크를 걸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선경지명이었음에도 그때는 철없이 남자친구만 생각한다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니, 예단 준비하고 혼수 진행하려면 진작에 만났어도 한참 전에 만났어야지. 니네 회사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이제서야 연락을 해? 너도 참 굼뜨다. 보고 자란 게 있어야지. 네? 어머님, 그때 뵀을 때 예단이랑 혼수는 제 선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걸 그대로 믿었단 말이야? 그거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거고 당연히 나랑 상의를 해야지.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너도 호래비 밑에서 자랐다고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없는 거니? 아니요. 일단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의 가르침까지 운운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얼씨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채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참나. 됐고,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한테 못 피고 가방에도 다 받았다고 하더라. 넌 여기에 더해서 보석까지 해줄 거지? 그래야 내 면이 서지. 저 희수 씨랑 딱 모은 선에서만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패끼치지 않고 저희가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으로만 결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요구하는 선물은 제가 부담스럽네요. 뭐? 못해?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 며느리로 들이는데 이 정도도 못한단 말이야?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만 봐서는 너무 좋았지만 도저히 저런 언행을 하는 시어머니를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경황도 없고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던지라 어이가 없어서 맞받아칠 수가 없었고, 전후 사정을 들은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떨떠름했어요. 아,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잖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미안해. 근데 엄마도 속상해하시긴 하더라. 나도 그날 많이 당황했어. 몇 번 만나 뵐 때 아무런 소리 없으셨잖아. 근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자랑하시나 봐. 아무래도 엄마도 내가 아들 하나니까 그런 점에서 아쉬우신 거지.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혹시 어떻게 안 될까? 그래도 딸이 하나인데 결혼 준비는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빠가 해주시겠다는 거 간신히 말리고 우리끼리 하기로 한 건데. 그래도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에 관여를 안 하신다면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남자친구의 말이 황당하게 들렸어요. 이렇게 결혼식에 대해 회의감이 들 때쯤 아빠는 제 얼굴을 읽으셨는지 대뜸 통장 하나를 건네시더니 결혼 비용에 보태 쓰라고 하셨어요. 결혼할 때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지만 아빠는 역시나 딸 바보였어요. 그냥 써라. 아빠가 그래도 뭐 하나는 해줘야지. 너 하나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아빠, 결혼은 내 힘으로 해도 되는 건데 고마워. 희수랑 너랑 잘 사는 거 보여주면 그만이야. 아빠가 뒤에 있잖니. 희수도 아빠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전념치 없게 아빠의 도움을 받아 결혼을 준비해 나갔고, 아빠의 도움을 받은 것을 안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절 대해주었어요. 남자친구야 원래도 잘해줬지만 그때를 이후로 조금 서먹했던 사이였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남들 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싸운다고 하니 저에게도 하나의 에피소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뭐? 일을 그만둬? 아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까 박 과장이 당신 사직서 냈다는데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 솔직히 적성에 안 맞았잖아. 내 위치 봐서 알 거고. 나 사업 좀 해보려고. 당신 같은 성격에 무슨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갑자기 회사를 퇴사했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같이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되려 남편을 응원하시더라고요. 얘, 뭘 그러니? 남자가 이렇게 포부가 있어야지. 너랑 결혼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대단하지 않아? 아니, 그래도 이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같이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어야죠.
넌 그냥 응원만 해주면 된다. 너희가 아쉬운 집도 아니고. 솔직히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딱 딸 하나 있는 사돈어른이 우리 아들 나 몰라라 하겠어? 에이, 엄마, 무슨 말을.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전 결혼했고 아빠로부터 독립했어요. 여기서 아빠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냥 엄마는 또 내가 사업하자고 하니까 하시는 소리지. 당신은 무슨 그렇게 날이 서 있어. 그래, 그냥 내 아들 생각해서 한 소리다. 너 초치는 소리 할 거면 그만 얘기하고 응원이나 해줘. 당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을 한다며 회사를 그만둔 남편이 철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막막하였죠.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남편이었지만 큰 소득은 없어 보였어요. 내가 뭔가를 도와주지 못할 거면 응원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뒤늦은 응원을 해보았지만 어느 날은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아니, 왜 식탁에서 이러고 계세요? 당신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게 사실은 엄마가 얘기해요. 내 입으로 절대 말 못하니까. 어떡하니? 누가 큰 돈 만들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홀랑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날라먹은 거야.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어? 다 내 죄다, 내 죄야. 네? 퇴직금을 날려요? 아니, 누가 큰 돈을 만들어줘요, 이 세상에. 남 배불려 줄 거면 본인 가족들을 배불려 줬겠죠. 당신은 이런 것도 나한테 상의 안 한 거야? 진짜 미안해. 그저 큰 돈 만들어서 당신 기쁘게 해줄 생각이 그런 거야. 어이가 없다. 내가 언제 큰 돈 만들어 달랬어? 잘 다니는 회사 갑자기 그만두고 사업할 거라더니 퇴직금마저 날리고. 이것도 상의 없이. 결혼을 왜 했니? 너무 착해서 당신 같은 사람만 믿으면 될 것 같았는데 나는 그냥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네. 얘, 가뜩이나 속상한 애를 왜 이렇게 잡어? 내가 이리 속상한데 내 아들은 오죽할까? 이마저도 역성을 드는 시어머니였고 정말 어이없는 것을 떠나서 눈물이 났어요. 착하고 사람 됨됨이가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본인만 생각하는 나약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늘 시어머니 치맛자락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남자였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싶어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그런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부탁을 하였고 아빠는 저를 위해 그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속상한 것은 별개로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아빠한테 아빠 건물에서 장사해보고 싶다고 했어? 진짜 왜 그래? 아니, 어차피 아버님이 누구한테 임대 주실 거 아냐. 그거 나 좀 달라고 했지. 일단 보증금이나 뭐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위이자 아들이잖아. 와,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래? 가족끼리 돈은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거야. 얘, 애 좀 그만 잡아라. 얘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게 다 우리 잘 살자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사돈이 그렇게 잘 살면 좀 도와주실 수도 있지. 이게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의 뻔뻔한 소리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이때 정말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느껴졌어요. 심성 곱고 착하면서 우직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리 마마보이에 본인만 생각하는 남자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마음이 안 좋아서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쯤 아빠가 먼저 전화가 오셨고 아빠는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 미리 선수를 치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어요. 오히려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니 죄송한 마음이었죠.
남자들 사업해보고 싶은 거 다 꿈이야. 그리고 너랑 결혼했으니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능력이 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남편이잖니? 아빠한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러지. 아빠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오히려 남자들은 모두 그렇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래도 아빠가 여러 번 괜찮다는 말에 저 역시 마음을 풀기로 하였어요. 이왕 하는 사업 꼭 잘 되길 바랬거든요. 내가 장인어른한테 진짜 잘할게. 아니, 우리 아버지처럼 모실 거야. 당신 그 말 꼭 지켜. 그리고 이왕 하는 사업 정말 열심히 해봐. 내 사업이니까. 당연하지. 회사 다닐 때 내 모습은 잊어줘.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남편은 정말 열심히 할 거라면서 믿어달라고 하였어요. 저 역시 남편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 사업이니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도 믿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의 안일한 태도는 지속되었어요. 당신 오늘 출근 안 해? 물건 들어오는 날이라며. 물건 받아야 하지 않아? 아, 그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어. 천천히 나가서 수량 확인하면 돼. 수량 꼼꼼히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에이, 괜찮다니까. 거기 거래처 실수하는 곳 아니라서 천천히 해도 돼. 제 눈에는 남편이 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더라고요. 물론 첫 사업을 시작하고 대박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느꼈어요. 이 사업이 얼마 가지 못하리라는 걸요. 이번 달엔 적자네. 하긴 첫 술에 배부르겠어. 다음엔 분발해야지. 당신 열심히 하긴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둘뿐이라 뭐 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이라도 태어나봐. 그래도 우리 나이가 있는데 조금 더 앞날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말하라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진짜 장가 잘 간 것 같아. 뭐? 지금 우리 아빠를 믿고 있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아버님을 내 아버지처럼 여겨서 편하게 말하는 건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제가 사리 분별을 못해서 생긴 일이었죠. 정말 착한 것 빼고는 모두 다 꽝인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심성이 곱고 저희 아빠를 정말 친아버지처럼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빠 먼저 생각하는 사위여서 사실 고마운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당신 화 많이 났지? 미안해. 어쨌든 아딴 애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용기도 없고 포부도 없는 참. 나 참 나약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마음이면 뭘 못하겠어. 우리 아빠도 날 위해 그렇게 사셨기도 했고. 더 노력할게. 아니야, 매일 이런 소리나 해서 미안해. 당신은 그럴만하지. 아, 맞다. 다음 주에 장인어른 건강검진이신데 내가 모시고 갈게. 당신 바쁘잖아. 당신이 시간이 돼? 우리 아버지 일인데 뺏어라도 가야지.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저 이런 부분에선 모자라지만 내가 더 벌면 되니까 참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아빠한텐 정말 끔찍이 잘해서 아빠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려고 했던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고, 그 소식은 건강검진을 받고 온 친정 아빠의 암 진단 소식이었어요. 평생 생각도 못한 병이어서 그런지 충격이었죠. 사실이야? 당장 수술해야지.
수술하면 괜찮다고는 하지? 해봐야 알지. 전이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의사가 그러더라. 에이. 아빠, 왜 이렇게 담담해? 난 어떡하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건강해야 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아빠는 참 담담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에게 아빠는 큰 우주 같은 존재여서 그런지 전 더욱 마음이 안 좋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참 많이도 달래주며 위로해 주었죠. 내가 있잖아. 걱정 마. 아버님 금방 쾌차하실 거야. 병간호도 내가 할게. 에이, 아니야. 회사에 병간해야지. 아빠 수술하시고 항암하시려면 내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같은 남자니까 아버님도 편하시지 않겠어? 내가 말했잖아.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슬픈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본인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니 이럴 때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감동스러웠고 처음으로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도 본인 아들이 너무 착하다며 한껏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에휴, 사돈 어른 일은 참 안 됐다. 그래도 현대의학이 요즘 얼마나 좋니? 너무 걱정 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니네 아버지 걱정을 하는지 내가 다 감동이었어. 너 진짜 남편 잘 만났어. 네, 맞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정말 놀랐어요. 희수씨 다시 보이던걸요? 애가 너무 착해서 탈인 거지. 어쨌든 사돈어른 건강은 너무 걱정 말고 이럴 때일수록 너는 네 몸 잘 챙겨. 네, 어머님.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래도 희수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빠의 건강이 어떻든 옆에서 든든한 서포트를 하기로 했고 제 뒤에서 아들처럼 응원하는 사위까지 있으니 아빠는 힘을 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발생을 했어요. 아니, 나 지금 상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왔는데 아버님 건물 넘어간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 넘어가다니. 다 대출이었다며. 사람들한테 소문 다 들었어. 근데 그마저도 경매에 넘어가니 어쩌니 말이 많던데? 아니, 너 얘기해봐라. 이게 사실이야? 아니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시겠다. 너 알고 있었잖아. 무슨 소린 줄 모르겠다니까. 네 애비가 지금 모든 걸 속이고 너 시집 보낸 거라 이 말이니? 빚쟁이였어? 아니요. 전 모르는 사실이에요. 와,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도저히 무슨 말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임대하고 있는 아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빠는 빚쟁이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지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일 장인어른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아빠 몸도 안 좋으시잖아. 그리고 설사 그런다 한들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래?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디 내 아들한테 큰 소리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사실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듣고 이러는 거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아빠 몸도 안 좋으신 게 이건 아니지 않나요? 몸이 좋던 안 좋던 나도 알 건 알아야겠다. 네 아빠 빚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긴 줄 알아? 아빠 성격이 그렇다 한들 저한테 책임지게 하지 않으실 거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당신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이없네 진짜.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고 저 역시 당황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남편은 싫다고 하는 저의 손을 이끌고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아픈 아빠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 아침에 자네랑 여정이가 웬일이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건물 임대인들이 그러는데 장인어른 순 빚쟁이에 이 건물도 넘어가게 생겼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헛, 소문 한번 빠르구만.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투자만 해서 내가 이런 거 보는 눈은 탁월하다 싶었는데 내가 감이 많이 죽었나 봐. 무리하게 하다가 그만. 그럼 지금 다 빚이라는 거 맞는 거예요? 자네랑 여정이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오히려 잘 되었네. 아빠, 왜 숨겼어요? 나한테 털어놓지. 결혼해서 잘 사는 딸한테 부담 주기 싫었다. 가뜩이나 아파서도 부담인데.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당신 우리 아빠한테 말버릇이 뭐야? 속은 건 나인데 왜 네가 발끈해? 남편은 친정아빠 앞에서 발끈하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보고 친정아빠도 많이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 남편의 본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구나 싶은 게 씁쓸했어요. 당신 그렇게 우리 재산이 중요해? 당연하지. 솔직히 너희 집 재력 아니었으면 내가 왜 결혼했겠어? 지금 그 말 돈 때문에 했다는 소리야? 그래. 나처럼 능력 없는 놈이 비빌 데가 처가밖에 더 있냐?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애초에 저희 집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말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아빠 또한 화가 나셨는지 더 이상 말이 없으셨어요. 몸도 안 좋은 아빠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싶어 남편을 끌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니 뭐래? 진짜냐? 아니지? 엄마, 우리 새 됐어. 장인어른 투자 잘못해서 재산 날려먹고 암까지 걸려서 우리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당신 말 다 했어? 아유, 속았다 속았어. 아주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그 모습에 속았다고.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힘든 건 저희 친정 아버지세요. 근데 가족이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앞뒤가 너무 다르네요.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볼 게 있을 때나 가족이지. 그래, 우리가 미쳤다고 그 꼴을 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막말로 너희 애도 없잖냐? 그런데 뭐하러 우리 아들이 그런 꼴을 봐가면서 너를 데리고 살겠어. 무일푼에 아픈 양반 모셔야 하는 네 처지를 말이야. 그건 엄마 말이 맞아. 난 그렇게 못 살아. 언제는 아버지처럼 여긴다더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완전히 돌변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었고 그 모습에 이번 생의 결혼 생활은 다 글러먹었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아까 그런 모습을 보며 슬퍼하실 친정 아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다. 아픈 아버지의 빚쟁이 친정이라니. 진짜 쇼킹이야. 당신 진짜 뻔뻔하다. 난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돌변할 줄 몰랐어. 솔직히 암도 유전이라는데 재수없게 너도 그 병 유전 아니냐? 그래, 이런 거 다 찝찝했어. 참고로 너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으면 니네 친정아빠 수술하고 요양원에 넣든지 해라. 그리고 파산 신청 꼭 하고.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엄마 말이 맞아. 너 이 집에라도 붙어있고 싶으면 엄마 말대로 해. 제가 들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친정과 손절을 한 뒤 아빠를 요양원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표현해가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졌어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구나. 네가 나랑 이혼하면 갈 데나 있어? 이제 친정도 없어질 텐데. 그나마 같이 산 정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거야. 네가 왜 제일 책임져? 이혼했으면 좋겠구만. 옆에서 이혼을 부추기는 시어머니와 저보고 선택을 하라는 남편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고 전 그 길로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마음이 아플 친정 아빠에게로 갔어요. 친정 아빠는 절 보시자 제가 올 줄 알았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다, 잘 왔어. 추웠지? 얼른 들어와라. 내가 미안하지.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진짜 어쩌려고 그랬어. 사실을 얘기해주마. 울면서 아빠에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시다. 아빠는 저에게 본인이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고 그 일들은 정말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아주 깡 좋다. 이혼 소장이라니. 집 나가서 오히려 엄마는 좋대. 그러셔? 그래, 그러시겠지. 그리고 소송은 내가 걸어야지. 속은 게 난데. 회사 다닐 때부터 부티나게 하면서 날 홀린 게 너잖아. 내가 미쳤지. 당신 인성이 이 정도 바닥일 줄 몰랐다. 솔직히 지금 너무 황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엄마는 너랑 죽어도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봐줄게. 친정 손절해. 웃기고 있다. 내가 미쳤어? 널 선택하게. 네가 볼 게 뭐가 있다고.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실수는 네가 하고 있겠지. 막말로 그래. 우리 집 망했다고 쳐. 근데 너란 놈은 볼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배짱이니? 그래도 난 빚은 없잖아. 빚 없는 거 확실해? 우리 아빠한테 빚져서 사업했잖아. 임대도 공짜고. 그깟 푼돈 꺼준 걸로 더럽게 생색내네. 내가 장인어른 비위 맞춰준 건 어쩌고. 그래, 넌 이런 인간이야.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봤지. 내 인생의 오점이다. 지금 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 멍청아. 이혼 소송을 내고 남편을 처음 만난 날,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전 그 뚫린 입에서 얼마나 많은 막말이 나올지 경청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꺼내며 막말을 하였죠. 그냥 니네 엄마가 원하는 이혼 해줄게. 잘 먹고 잘 살아봐. 아빠가 새신값은 꼭 주라셔. 빚지고 사는 거 싫다고. 새신값? 하, 그때 목욕탕 같이 갔을 때? 됐다.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 돈 알뜰하게 모아서 수술비에나 보태. 이제 살기도 빡빡하실 텐데. 누가 누굴 걱정해? 당신이? 건물 여러 채 있는 우리 아빠를 걱정해? 꿈에서 아직 못 태어났나 보네. 너희 아빠 이제 파산 신청하고 요양원 갈 길만 남았잖아. 아, 신청하면 못 가시려나? 헛소문에 이렇게 팔랑 끼워가지고 네가 사업을 제대로 하겠니?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을 구기기 시작했고 갑자기 뭔가 쎄한 얼굴을 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 앞일은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헛소리라니. 말 그대로야. 건물 임대인들 말 믿고 지금 우리 아빠를 쫄딱 망한 병든 노인 취급했겠다. 그래, 그게 딱 네 인성이지. 뭐 아니라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봐. 어쨌든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
제대로 알아듣게 얘기해. 말 그대로야. 그리고 수요일 내에 가게는 빼도록 해. 이제 남인데 굳이 거기서 가게를 할 필요는 전혀 없잖니? 제 말에 남편은 무언가 잘못되어감을 인지했는지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참 가증스러웠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말이 참 의미심장했는지 임대인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하였어요. 참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슈? 그냥 우리도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말인데. 그렇게 무책임하시면 어떡해요? 전 사장님들 말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도 그냥 들은 소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건물주가 빚 한 푼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알고 보니 모든 사실은 이러했어요. 이 모든 계획은 아빠가 꾸민 일이었고 그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얘기를 듣고 분에 못 이겨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게에서 이런 대화를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암이시고 뭐 어찌저찌 해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아버님 재산은 다 내 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결혼 잘했지? 그럼 솔직히 걔 한부모 가장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 아빠가 통 크게 통장 준 거 보고 내가 이 집이다 싶었다니까. 돈 아니면 볼 게 뭐가 있니? 엄마는 이제 호강길만 걸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정이 비위 맞추면서 한두 푼씩 뽑아내면 그만이야. 여정이가 믿으니까.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내가 진짜 아들 잘 낳았어. 지금 장인어른도 얼마나 나를 기특히 여기시는지 몰라. 고마워하신다니까. 그래, 그렇게 비위 잘 맞추면서 아들 노릇해. 그래야 너한테 떨어지는 게 한 푼이라도 더 있는 거니까. 이 얘기를 아빠는 남편의 가게에 깜짝 방문했을 때 문 밖에서 듣게 된 것이었고 남편의 가게를 찾아간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보니 위암 3기를 진단받으신 아빠가 동명이인이란 병원 측의 실수로 오진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 기쁨에 제일 먼저 아들 같은 사위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찾아가셨다고 한 것이었죠. 멍청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아빠 재산을 전부 몰수할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격분한 저희 친정아빠는 입이 가장 가벼운 임대인에게 은근슬쩍 본인이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흘렸던 것이에요. 어머, 사장님이 웬일이세요? 아, 여전히 장사는 잘 되시네요. 저 음료 한 잔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는 공짜로 드려야죠. 임대료도 안 올리시는데. 아, 참, 감사합니다. 참, 제 신세가 점점 처량해지네요. 나이 들어서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사실은 투자를 좀 잘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말씀해 보세요. 저랑 1, 2년 된 사이도 아니시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냥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요새. 건물도 다 빚이고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고 몸은 아프고 참 우울하네요. 아니, 어쩌다 사장님 같은 분이? 이 얘기를 철석같이 믿은 임대인은 어느새 모든 임대인들에게 소문을 내었고 그 소문이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프고 돈도 없는 아빠를 그럼 돌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와 아빠에게 그런 막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빠에게 들었을 때 매우 놀라웠던 얘기였지만 역시나 아빠는 참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았고 저 역시 남편의 본성을 봐버렸기 때문에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알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처음과 같은 얼굴을 하며 빌었죠.
솔직히 돈에 원래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 이혼 당하기 싫으면 아픈 아빠 요양원에 넣고 인연 끊으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진짜 역겨워. 엄마가 장인까지 모시는 건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하셔서. 엄마 말이라면 자다가도 넌 벌떡 일어나지? 어쩜 이렇게 무능력할까? 착한 게 아니라 모자란 거였어. 그래, 뭐든 좋아. 모자라든 착하든. 그냥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내가 장인어른한테 싹싹 빌고 사죄할게. 사죄할 필요 없어. 이혼 도장이나 찍어. 아무리 빌어도 제가 끄떡하지 않자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대동하여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두 모자의 뻔뻔함에 정말 실소가 나왔지만 어디까지 비나 보자 싶어 만나는 주였어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야,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나도 참 마음은 고운 사람인데 온갖 풍파랑 역경을 다 겪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야. 한 번만 봐줘. 뭘 얼마나 풍파를 겪으셨다고 이러세요. 그리고 풍파를 겪으면 다 이래야 하나요? 정말 웃기네요. 이렇게 늙은 노인네가 비는데도 안 되겠니? 네가 원하면 분가해서 살아. 제가 이혼하는 이유는 어머님 때문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이중인격이 가장 커요. 물론 어머님도 심하시지만 내가 사돈도 따로 만나 뵙고 다 사죄 드리마. 진짜 돈 앞엔 무섭네요. 어머님이 사과도 하신다고 하고. 우리 아들 불쌍한 애야. 평생 아빠 없이 커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니까 착한 네가 이해해 주렴. 아니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저러진 않죠. 저 이혼할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는데 이래야겠어? 미안하다고 하잖니? 돈 때문에 하는 사과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어리석었어. 인정하마. 그러니까 인정하고 물러나세요. 정말 이럴래?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잘못 다 사과할게. 시어머니는 재차 사과하시며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빠가 망했다는 전제하에 진짜 얼굴들을 봐왔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돌려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자 저를 잃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빠까지 만나며 빌고 또 빌었어요. 당장 가게 빼라는데 왜 찾아왔어? 장인어른, 어떻게 저희 사이가 이렇게 끝이 납니까? 그래도 제가 아들 같은 사위인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아들이 내 뒤통수 치려고 대기 중이었잖나. 이렇게 점잖게 끝내자고 할 때 끝내. 저 한 대 치시고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대 칠 가치도 없지. 내 딸이랑 사니까 모자라도 아들처럼 좋은 구석만 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너 같은 놈은 걸러야 돼.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게요. 믿어주세요. 저 남자로서 약속 지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지 엄마 치마폭에서 노는 너란 놈 말을 어떻게 믿어? 역시나 아빠도 절대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 수순을 밟았어요.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혼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저희는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이제 어떻게 살라고. 네 멋대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일 벌린 건 너야. 맞다. 아빠가 가게 해준 건 그렇다 치고 사업할 때 도와주신 자금 언제 갚을 거야? 내가 당장 돈이 어딨어. 대리라도 띄어서 갚아야지. 안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또 소송 걸 거야. 이렇게 해야겠어? 난 너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가혹하게. 그때 니네 모자는 나한테 안 가혹했어? 그거는 나도 모르게 돈에 눈이 돌아서 그랬던 거야.
나 착한 사람인 거 다 알잖아. 그때는 내가 아니었어. 아니, 넌 착한 척하는 그냥 마마보이의 모자란 인간일 뿐이야. 불쌍한 척 그만해. 이젠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전 절대 남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사업 시작 시 아빠가 빌려준 채무까지 모조리 다 받아내었어요. 남편은 어머님 집을 팔아서 결국엔 저희에게 빚까지 갚았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짓고 막을 내렸어요. 남편은 가게도 결국 그만두고 이렇다 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백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아들과 며느리만 믿고 있다가 졸지에 당장 생활비가 없어 건물 청소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죠. 자존심이 대단하시고 끝까지 본인 아들이 최고라고 우겼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돈 앞에는 참 장사가 없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라는 것도 깨달았던 일화이기도 하고요. 왜 또 찾아와? 우리 다신 보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미안해. 나 300만 원만 꿔주면 안 될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있어도 당신한텐 절대 못 주지. 그러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속물적인 사람. 평생 반성하고 살길 바란다. 내가 내 복을 발로 찼지. 진짜 뼈저리게 미안하고 후회해. 돈만 좀 꺼주라.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한 개나 더 해. 한 달 뒤에 갚을게. 급해서 그래. 사채를 쓰던 네가 알아서 해. 왜 2년 끝난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래? 너한텐 큰돈 아니잖아. 웃긴다 진짜. 큰돈 아니어도 당신한텐 줄 돈 없다고. 뻔뻔함도 정도껏 해. 나 진짜 그지야. 백반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타 쓰는 신세라니까. 나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 진짜 한심 그 자체다 당신. 저한테 돈 꺼달라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저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모든 걸 다 접고 순천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처음 소식을 듣고는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무래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오히려 아빠에게 더욱 효도를 하며 살고 있어요. 아빠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친구 같은 딸이 되고 있다고 자부해요. 요즘엔 그래도 여자친구분도 생기시고 저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일에 더 몰두한 결과 승진도 하였고 과거의 아픔을 잊고 지내요. 그래도 제 선택이기에 후회 없이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려고 해요. 사연을 들은 여러분들 역시 잊고 싶은 지난 과거가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현재를 향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인생은 짧고 즐길 날도 짧은 것 같거든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